이제 미국의 그 핵심 국력이나 경쟁력이 테크 기업에서 나오듯이 중국도 중국의 그런 핵심적인 테크 기업들, 뭐 화웨이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나올 것이다. 하나나 부족한 게 반도체인데 장기적으로는 인재가 있는 한 반도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시작해 주시죠.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테디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글은 이제 비이자드님께서 작성해주신 이제 중국 기술주의 매크로시드 절반을 투자 중인 이유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이제 다른 글들 대비해서 좀 중국 기술주에 대한 좀 매수 근거들을 여러 방면에서 다 두루두루 잘 점검을 해주셔서 일단 이 글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투자 논리는 중국 기술주 섹터는 크게 과소평가가 됐다. 그러니까 실제 그 기업들, 각각의 기업들이 그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 비해서 좀 디스카운트가 계속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 중국의 그 국가 규제 리스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과소평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이 일의 근원은 살짝 따져보면 알리바바 마윈 사태죠. 그 2021년쯤에 실종 사태. 네, 마윈이 이제 중국 은행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발언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살짝은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뭐 엔트그룹 관련해서도 뭐 IPO도 무산되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중국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규제가 좀 계속 강화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밸류에이션이 좀 억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지금 중국 기술주에 낙관적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제는 이 중국 그 규제 리스크가 오히려 좀 테크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시기가 아닌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불과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공동부유 같은 내부 규합을 목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그런 분배 문제보다는 좀 더 성장 쪽에 그 국가의 아젠다가 좀 더 할당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AI 패권 경쟁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AI 테크 기업을 정부가 계속 더 부양하는 쪽으로 가지 뭔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거는 이제 중국의 AI 기술력이 생각보다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다. 그래서 사실 뭐 중국의 뭐 알리바바, 뭐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옛날에는 왜 샤오미 같은 거 보면은 좀 대륙의 기적, 좀 이게 가성비 제품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하이테크 기업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는 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IT 인력들이 상당히 많고 중국이 이 인력들을 많이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비트님께서 아예 이걸 중심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전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AI 기술 발전이 그 유리한 이유가 미국은 상당히 전력 인프라가 좀 아킬레스 건인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병목이 적다. 네. 그래서 보면 사실 순수히 AI 모델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그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그 딥마인드에 계신 분도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 대비 한 몇 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술 경쟁 구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둘이 비등비등하고 근데 이제 미국이 조금 최첨단 반도체 쪽에서 앞서 나가고 중국이 좀 전력 인프라에서 앞서 나가고 이런 구도에 있다. 이런 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미국과 다르게 좀 에너지 인프라를 까는데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럴 만한 역량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데서도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 쪽이 근데 되게 치명적인 약점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중국이 지금 뭐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물심양면으로 계속 자금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반도체 기술력만 보면 뭐 HBM이나 뭐 EUV 노광기나 이런 지금 서방권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단기간에 그냥 돈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최근에 알리바바의 그 칭원 AI 그 담당하시는 분도 좀 최근에 중국에 자금이 많이 몰려오고는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기술 격차를 따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국 기술주를 투자할 때 살짝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기술은 살짝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인트고 좀 더 단기적인 모멘텀을 생각하면 이제 눈앞에 정부 지원이 가장 강한 촉매제가 될 수가 있죠. 올해 이제 중국 정부 보면 그 양회라고 해서 중국이 매년 이제 국가 방향성을 논의하는 그 회의가 있는데 특히 올해 양회에서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중국 양회에서도 좀 AI 관련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게 지방 정부까지 넘어가서 이제 공격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계속 서포트를 주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주가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좀 제일 막혀 있는 부분이 이 칩 생태계인데 뭐 엔비디아가 그 미국에서 칩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일단은 자국 칩이 좀 성능이 부족해도 계속 쓰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사실 뭐 그 캠브리콘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기업도 있고 자체 AI 칩을 만들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뭐 히토류 관련해서 또 중국이 미국 대상으로 또 협상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 트리거로 좀 넘어가 보면 아무래도 3월에 열리는 양회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양회가 3월에 열릴 거라는 기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한 1, 2월에 미리 사전에 좀 모멘텀을 받고 이제 3월 되면 좀 오히려 소재가 고갈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회가 어쨌든 이번 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걸린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또 그 내수 경기가 또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되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그 신질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이테크 산업을 계속 부양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I 기업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4월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진핑도 이제 갓 양회를 한 입장에서 기존의 그 경제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고 트럼프는 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분 다 이제 좀 마찰을 좀 피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협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것도 좀 호재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딥시크 같은 이제 AI, 중국 AI가 이제 미국 AI 성능 대비해서 좀 경쟁력을 계속 보인다면 그것도 각각의 이제 또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이 딥시크 다음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점을 가져가고 추론 성능도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또 이것도 중국 기술주들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산출은 어떻게 하냐? 이제 중국 기술주가 사실 그 과거에도 좀 이렇게 유행을 탔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의 평균적인 상승폭이 한 25% 내외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25% 정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좀 비율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보시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건들이 남아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확실하게 사건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주목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양회나 미중 무역 협상이나 이런 데서 좀 시장의 기대 대비 좀 별게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기적의 선반영 되었다. 저도 많이 당하는 투자하다 보면 그죠 보통은 이렇게 소문난 맛집에 그 맛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속담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모두가 또 기대하면은 정작 사건이 나왔을 때 그 기대를 또 충족해 주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기술주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거는 사실이고 구조적으로 그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거는 또 팩트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촉매는 되게 시장이 과대평가를 해서 그렇게 사전에 막 선반영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과소평가하기가 쉽거든요. 이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덜 샤프하게 느껴지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을 받는 거죠. 네.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돈스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기적인 촉매 중점으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분은 이제 좀 수급적인 차원에서 환율에 좀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환율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면 중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이게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좀 대형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익도 상당히 큰 팩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 좀 투자하려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바닥을 치고 좀 꺾이기 시작하면 중국 주식 쪽으로 좀 큰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고 근데 이제 단순히 환율 때문에 들어오는 거면 그냥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또 되게 좋은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불씨를 계속 받아서 한번 펌핑이 올 때 크게 올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시면 중국 주식들이 한번 그 유행을 탈 때, 그 모멘텀을 탈 때 상당히 상승폭이 가파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계속 이 억눌러왔던 모멘텀이 뚫리면 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예쁘네요. 굉장히 예뻐. 아니, 근데 저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지지는 저 한번 뚫리면 밑으로 크게 내리는 또 그게 있어서 차트만 가지고는 뭐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그죠. 차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이 어느 쪽으로 크게 흐름이 나올 이제 시기가 됐다. 그쵸. 그래서 그런 약간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느 쪽으로 튈지는 이런 매크로라든지 여러 가지 양회라든지 다 모니터링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런 차트 나오면 보통 뉴스나 모멘텀 좀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추세가 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에서 좀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투자하다가 저는 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이게 한 반쯤 내렸을 때 이제 슬슬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제 계속 수익률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에 또 파란불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그 처음에 투자 눈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이제 자기 회의가 또 시작하고. 들잖아요. 그래서 또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모멘텀을 받았을 때 좀 추세 추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트리거를 보면 이제 그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이제 전력이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 대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아무리 AI 기술력이 좋다고 해도 AI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게 완전히 시장을 독점하기에는 그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용량을 중국이 가져가게 되면서 좀 투트랙 양강 구도로 좀 가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은 좀 미국이 그래도 다 패권을 가져가지 않을까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 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러티브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스님이 그 스페이스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또 근거를 작성을 해주셔서 스페이스를 좀 살펴보면요. 저는 되게 그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가는 얘기가 중국 주식시장은 그 성장 스토리가 꺼진 게 아니라 이제 할인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중국 AI 기업들이 잘 될 거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할인율이 언제 풀릴까? 언제쯤 사람들이 좀 그 센티멘트가 다시 돌아설까? 이런 쪽을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왜 그 좀 중국이 그 할인율이 안 좋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환율을 보시면 이게 근데 좀 차트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골드만 그 원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이 하늘색 선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측하는 실효 환율 기반 이제 공정가치 모형이고 좀 남색 선이 그 중국 그 실제 그 중국 USD CNY 환율인데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1달러당 몇 위안화를 살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높아질수록 지금 위안화가 약해지는 건데 지금 실효 환율보다 좀 계속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여태까지 유지되었던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그 경상수지가 이제 2010년대 초고에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다시 내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의 그런
모멘텀을 유지해 왔던 이유가 딱히 없어지면 이제 다시 원래 가치대로 좀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실효 환율 모형 기반으로는 되게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좀 수렴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실효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그 참고로 어떤 국가가 무역을 하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 무역 파트너들과의 그 관계에서 그 무역의 비중에 따라서 가중평균화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빅맥 지수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환율이 강한 편인데 유독 미국한테는 좀 약하다. 이렇게 왔었다. 근데 이제 그걸 지탱해왔던 이유가 이제 그런 할인율이나 이런 요인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시 수렴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이제 다시 펀더멘탈대로 좀 강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이제 할인율이 다시 풀리면서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스님도 사실 그 트리거를 또 보면 환율이 풀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전히 또 정책 리스크랑 지정 리스크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근본적으로 그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AI 기업들을 밀어주고 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야지 그 상승 모멘텀을 제대로 탈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이런 좋은 글도 아직 평가 15명 넘지 않았다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1월 내로 다음 업데이트 때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조금 개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밸리 인사이트에 지금 썸네일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 챌린지는 그 작품이 되게 묵직한 걸로 소수만 있다 보니까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밸리 인사이트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썸네일로 이렇게 브라우징 하는 게 조금 불편한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표 형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목표가 어떤지 뭐 그런 부분 표 형식으로 어쨌든 작품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좀 더 빠르게 평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초에 한 20개 정도까지 평가를 빠르게 하는 거에 약간은 가산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올라왔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20개까지는 좀 평가 점수가 그 리더보드에 많이 반영됨으로써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20개 이상 되면은 그 평가 점수를 아예 공개를 해서 지금 어쨌든 본인이 평가한 것만 볼 수 있는데 그냥 20개 이상 평가된 건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밸리 인사이트 브라우징 하는 데서 내가 평가 점수로 소팅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밸리 인사이트를 읽어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작품이 좀 평가 점수가 높아서 내가 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골라서 읽어볼 수 있는 그 효용감이 딱 와야 되는데 되게 그냥 작품들도 많고 어느 작품들이 되게 인사이트가 많이 담겼는지 뭔가 알려주는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곧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보분들도 이거 되게 인사이트 점수 높구나 해서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만간 공지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저 내용을 이어가자면 네. 기술자 아직 안 끝났구나. 네. 그 비트님은 이제 좀 더 대조적으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제 중국 그런 테크주들의 그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KBS 다큐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인재전쟁? 이게 되게 그 핫했었잖아요. 그 중국은 공대에 사람들 많이 가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사람들 의대에 많이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그런 주제로 이제 다룬 다큐인데 이제 그걸 보고 근본적으로 좀 인재들의 차원에서 그런 근본적인 좀 기술 발전 모멘텀의 측면에서 중국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좀 논리를 살펴보면 사실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 생산성이라는 팩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생산성에는 그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게 작년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 필립 아기용 교수님의 그 책에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에서는 이 기술 발전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곧 패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랑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기술 수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기초과학이나 공학 관련된 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런 실력 있는 엔지니어 인재풀, 그리고 그 인재풀들을 위한 그 스타트업 그 생태계,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펀더멘탈이 좋다. 그래서 국가적인 니즈도 있고 인재 공급도 많이 되니까 중국 테크 섹터가 계속 펀더멘탈이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핵심 논리입니다. 그 비트님도 말씀하시는 게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경쟁 구도를 살펴볼 때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그림보다는 좀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도가 더 확률이 높고, 그래서 80% 확률을 부여한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국 주식에도 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핵심 국력이나 경쟁력이 테크 기업에서 나오듯이 중국도 중국의 그런 핵심적인 테크 기업들, 뭐 화웨이나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에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술력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고리즘, 데이터 연산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인재풀이고 인재풀이 해결해 줄 거고, 데이터는 중국의 그런 낮은 프라이버시 규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 줄 거고, 그리고 연산력은 사실 반도체와 에너지의 사실 고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는 그래도 중국이 그런 원자력 발전소도 많이 짓고 있고, 사실 중국이 태양광 발전 산업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믹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해결이 됐다. 근데 이제 하나가 단 하나 부족한, 그죠? 단 하나 부족한 게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또 동시에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지점이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제인 이유는 당장 돈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는 인재가 있는 한 반도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걱정이 계속 있죠. 그 그렇죠. 중국이 계속 반도체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추격하면서 좀 경쟁력이 추격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면 그 OECD 자료인데, 중국이 이게 지금 국가가 지출하는 R&D 자금이거든요. 이걸 이제 환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보정을 한 자료인데, 원래 미국이 1등인데 중국이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네, R&D도. 그런데 이걸 이제 GDP 대비 단위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사실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상위권에 있고 중국은 아직은 2.58% 정도 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이제 계속 R&D 지출을 보시다시피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GDP 대비 비율로도 계속 높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R&D 지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저기는 GDP 대비 비율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R&D 쪽 인건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싸잖아요. 중국은. 그런 부분 감안하면 이미 그런 이공계 인력들이 쏟는 연구의 양 자체는 중국이 이미 압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논문들 순위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뭐 지금 중국이 다 먹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양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위협적인 구도인 그쵸, 것은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사실 여유가 없을수록 또 더 공격적으로 그런 그 재정 지출 측면에서도 계속 푸시를 걸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국 테크 기업이 더 좋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 주식 시장이 여태까지는 좀 그런 규제 리스크도 있고 사실 기술력도 아직까지는 좀 그 인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펀더멘탈도 점점 따라오고 있고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중국 정부는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런 환경을
올해 있을 뭐 양회라던가 뭐 그런 딥시크 같은 AI 출시라던가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시장에 계속 더 반영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그 세 개의 글이 공교롭게도 다 항생지수에 투자하는 아이디어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그래서 본토 주식이 있고 상하이 거래소에서 있는 뭐 CSI 지수도 있고 뭐 꽈창판 스타 50 지수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중국 그 과학기술 관련된 그 첨단 기술 기업들만 또 모아놓은 지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생에 투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그런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에 대응되는 뭐 알리바바나 그 샤오미나 뭐 BYD나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이게 또 항생 테크 지수여서 살짝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중국의 AI 생태계에서 좀 하드웨어 쪽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타 50 지수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더 적합한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과학 기술에 집중하는 ETF 이런 거는 한국에도 상장돼 있어요.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 없고 네. 한국에는 한국에 여러 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ETF 시장도 상당히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레드오션이라는 뜻도 되겠죠. 아 근데 뭐 생긴 지 ETF 얼마 시장. 안 됐는데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좋죠. 다양한 ETF들 많으면은. 그리고 기술주. 그래서 테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되게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봤어요. 저는 21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년 초가 되면 올해는 여러분 미국 주식 말고 중국 주식에도 좀 자본을 배분하셔야 됩니다.가 계속 매년 나왔는데 이제 21년도부터 보면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살짝은 이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그거에 절여져 있어서 블랙락 같은 데 보면은 거기도 올해도 좀 그런 뷰기를 하거든요. 좀 그래도 미국에 좀 집중해라.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모멘텀을 받으면 그때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